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정보, 확실한 팩트체크,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는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안승범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제 계절도 바뀌었고, 우리도 다 이제 좀 분위기 바꿔야죠.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오늘 최고 온도가 거의 뭐 15도라고 해요. 근데 뭐 우리 촬영장 오니까 더워. 또 햇빛이 또 쨍쨍.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때문에 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로 지금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달려갔어요. 네네. 급하게. 네, 그래서 이 방위사업청장이 이번 주말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서울 아덱스를 앞두고 뭔가 좀 관리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올해 최종 관리. 관리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까 봐 사전에 또 입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정 그러면은 니들이 뭘 또 반대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좀 알아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급하게 비행기표구에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이 KF-21 사업에서 아예 빼버려야 된다,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빼버려라. 네네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이 폴란드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뭐 맞춰놓기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총장님이 가신 게 사실상 이제 막판 뭐 조율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면은 이제 또 진지하게 아주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사업청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연말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처리할 게. 그러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비워놓고 생각을 그러면서 이거를 검토를 이제 거의 12월 뭐 23일, 25일까지 할 것 같아요. 갔다 온 다음에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인도네시아 측은 이 KF-21 사업 시작 이후에 올해 2월까지 총 1조 2,694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만 했는데 그러나 이 인니 측은 그중에 2,783억 원만 납부를 해서 현재 미납금이 9,911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건너뛴 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표를 띄우겠습니다. 자, 보면은 16년에 500억, 17년에 452억, 18년에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건너뛴 해가 있어요. 19년 1,320억 냈고 20년과 21년 안 냈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네네네. 이유가 어렵다. 그리고 22년에 94억. 그리고 올해 2023년 2월에 마지막으로 417억을 납부해서 총 1조 2,694억 원 중에 2,783억 원만 납부를 해서 현재 총 9,911억 원을 미납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1조 가깝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1조죠. 약 1조. 사실 지금 이런 미납액 가지고 정부 측에서는 별다른 어떤 움직임은 없었어요.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시던 대부분의 의견대로 이걸 폭파시킨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그 실적이, 실패한 실적이 정부로 다 돌아가죠. 더 넓게 해서 뭐 국방부니 뭐 카이도 좀 피해를 볼 것이고. 왜냐면 중간에 이거를 이제 대신 한 나라를 파버리면은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시간도 걸리고 수습하려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이 417억 원의 분담금을 마지막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6월까지 이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을 우리 측에 정확하게 일정을 말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이렇게 우리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 장면처럼 그렇게 말은 뱉어놓고 이제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이제 통장을 다 열어보니까 이건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뭉개.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또 반대로 방위사업청에서는 쟤들 뭐야? 이거 대외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이제 만나서 이런 거 있잖아. 좀 어떻게 좀 내봐 좀 빨리 안 그러면 나도 망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웃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대한민국의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서
총 29차례에 걸쳐서 인니 측에 이 미납금 분담금 납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파를 지르고 F-15 EX형을 지르고 음. 그 미움을 산 거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미움을 산 거야. 저러면서 뭐 쇼핑을 한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짓말이 좀 심하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아예 퇴출시켜라. 여론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아무리 뭐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이번에 방문을 한다고 하지만 딱히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장이나 방위사업청이나 현 정부의 그 입장을 맞춰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뭐 현물 얘기했었죠, 현물. 뭐 바나나 아니면 뭐 파뮤 뭐. 근데 저도 좀 그런 거 좀 못마땅하고 네네. 실제 군에서 이게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어떤 전투기 확보라든지 군용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해보자고 이제 출발을 한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과거를 돌아다 봤습니다. 옛날 과거를. 네네. 인도네시아하고 바토를 친 적이 있더만. 걔네들이 만드는 수송기 CN-235 인도네시아 CN-235. 수송기. 네네. 그걸 우리가 2차례 받아왔더라고. 2차례 어떤 정부에서 받아왔었죠? 제 기억으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결정을 해가지고 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해경 비행기라든지 사주는 것도 있어. 해경 비행기, 네. 해상 감시, 그리고 이제 공군의 VIP 수송기, 그다음에 일반 수송기. 그게 다 CN-235죠 시리즈로. 그것을 인도네시아의 채무 대신 수송기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그 KT-1하고 T-50을 수출하는 대신 네. 우리가 반대로 그 나라의 방산 제품 사주기랑 바터.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이렇게 교환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산 수출을 이제 활성화하기 초기니까 진입할 때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잘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이제 뭐 CN-235가 스페인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터를 쳐서 받아왔죠. 그리고 지금 잘 쓰고는 있어요. 문제는 없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우리 공군, 해군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뭐 다른 부서, 뭐 민간 항공사도 있지만은 그거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법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제가 예. 무기영감을 이제 저자로서 따져보니까 다 이렇게 펼쳐보니까 네. 공군의 지금 성남 비행장, 성남공항에 그 옛날 74년도에 도입한 옛날의 대통령 전용기 BH-748 2대. 네. 이게 이제 현재 VIP 대대에서 일반 수송기 대대로 이제 옮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체 문제. 네네. 근데 대체 문제가 나오는 게 없어. 근데 딱 클래스 그 등급이 CN-235예요. 그런 수송기가. 네. 그래서 BH-748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항공대 캐러반 그 표적 뭐 이렇게 사격 훈련하는 표적기가 있어요. 네네. 5대. 그건 좀 더 작죠 항공기가. 그래서 그 5대에 대한 대체 소요. 왜냐면 해군도 UDT-7이 있고 해서 자체 수송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헬기 가지고는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용도 해병대도 같이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공항이 이제 증설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여기는 소형 항공기가 소형이죠, 소형. 적합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울릉도 공항은 지금 뭐 활주로 길이가 뭐 적합하다 아니면 그 안전 이착륙 문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지금 다른 유튜브나 이제 방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적을 하면서.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경상도에서 남도인지 북도인가 하여튼 거기 경상북도죠. 네. 그쪽에 이제 중심으로 엠브레어 브라질의 그 80인승, 100인승 네. 여객기, 제트 여객기를 도입하자 이렇게 또 밀어붙인 게 있고. 근데 그 공항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스톨 짧게 이착륙할 수 있는 그리고 적당히 50인승이 적당하고 그래서 이 3개 지역 3면이죠 3면 네네네. 지역에 네. 이런 항공기 수송기가 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가 또 이제 그 스페인 에어버스한테 그 제작권을 인수받은 게 네. 20인승 C11을 다 판권을 받았어요. 20인승이야 그거는. 그래요. CN-235는 40에서 50인승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되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이제 어떤 입맛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민간공항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항공기를 판매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대상들은 이제 뭐 엠브레어 여객기가 있고 저 유럽의 ATR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라도 유입을 시켜서 돈을 어떻게인지 맞춰보고 우리도 항공기를 군용기를 좀 확보하고 대체할 건 대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 파뮤나 바나나보다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요. 그냥 같은 군용기 대 군용기로, 항공기로. 그래서 좀 그 생각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쫓아라 하는 신문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방안은 실무자들, 소위 방위사업청 실무자들한테 한번 말씀이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남은 미납금이 9,911억 원. 이 정도면은 지금 뭐 꼭 반드시 현금으로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한 CN235나 C212 그러니까- 이 수송기들로 대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을 받는 게 최우선인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뭐 바나나니 무슨 뭐 pháp률 얘기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걸 또 받아서 뭐 이렇게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장 받아서 물건이라면 당장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써보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을 저도 이제 좁혀보니까 그거라도 지금 금액을 맞춰서 대수를 맞춰서 가져오는 게 그 제작 기간이 또 있잖아요. 보통 2년 걸리거든요. 네네. 항공기 만들어내는데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런 게 얘기가 되면은 KF-21에 블록 1이 나올 시점에 양산 들어갈 때 뭔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주고받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여전히 그냥 내쫓아라 그게 대세인 것 같아. 근데 어쩌면 저희들이 하는 이 생각을 방위사업청에서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 기사도 났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 CN235를 좀 더 이렇게 사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냐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 그러다가 쑥 들어갔지. 왜냐면 이제 시제기가 나오기 직전에 뭐 롤아웃 행사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국뽕에 차올라가지고 이제 그냥 내쫓아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거를 진지하게 검토를 안 했지.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야 내쫓고 싶죠. 본격적으로 물건이 예. 나오니까 눈앞에 물건이 나오니까 네네. 야 저거 내쫓아 돈을 또 안 내? 근데 해가 또 바뀌면서 계속 이러니까 정말 안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 틈새를 본 게 폴란드와 UAE인데 거기도 아직 구체화된 게 없죠. 서로 얘기는 오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네. 법으로 양국 간의 뭐 법이나 뭐 하여튼 이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버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블록 2부터지 네네. 1은 아니지. 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양산 시기가 있고 또 개발도 더 해야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떤 설로만 많이 돌고 있죠. 지금 저희가 내놓은 이 의견이 방위사업청에서도 좀 받아들여서 좋은 해법으로 좀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방위사업청의 실무자들이 네. 다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이게 반대 상호 여러 예시안이 또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예. 맨 마지막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맨 끝에 여러 페이지를 넘기면은 뒤에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또 청장님께서 또 관심을 또 안 두면은 그냥 서류 들고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마지못해 얘기 꺼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번 그 만나러 간 거, 미팅하러 간 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덱스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이제 후일담이 나올 거예요. 업체를 통해서 네네네. 업체 또 불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 손님 중에서 이제 얘기하실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월 17일 날 그 기간에 뭐 전차 수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조금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사정 악화를 핑계로 지금 분담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들고 나올지 네. 예. 뭐 사실 뭐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이번 주말만 넘기면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은 또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은 보도를 하라고 흘릴 것이고 부정적이면 이제 입을 다무는 쪽이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들어올 수도 조용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국회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 가서는 다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리를 방문을 하러 출국을 하셨다. 네.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해봤는데요. 네, 담백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팩트 체크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하는 저희 슈퍼소닉 TV. 다음에도 확실한 팩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모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